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됩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명식은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는 두 가지 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용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두 글자 일간과 원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할 때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행 즉 목화 토금수로 나누어 봤을 때는 수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 추상적으로 양수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것들은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양수인 임수 대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큰 대자가 써져 있죠. 대해수, 큰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 바닷물이 아니더라도 뭐 바다 대신 뭐 바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평양 내지는 대서양 아니면 인도양 같이, 특히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굉장히 좀 험난하고 좀 사나운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북대서양에 해당이 되겠고요. 바다라든가 강호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나라 소양강 정도 생각하시면은 소양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소양강 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고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검색 같은 거 하시면은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거 임수를 생각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큰 바다라든가 아니면 큰 강 내지는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연상하시면 저것이 바로 임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이기 때문에 작은 양의 물이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은 양의 물이죠. 자, 개구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가 그랬다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좁아서 이제 길을 나서서 큰 이제 바다를 향해,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은 이제 말은 들었죠. 어디 가게 되면 큰 바다가 있는데 뭐 굉장히 크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는 이제 큰 바다를 가서 이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행을 거쳐서 이제 큰 바다를 가게 되는데, 진짜 상상 이외의 큰 물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았던 개천이라든가 이게 우물물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굉장히 큰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구리가 살았던 그런 우물이라든가 아니면 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될 뭐 이제 개수, 즉 음수에 해당되는 그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개구리가 보고 입이 쩍 벌어졌다라고 하는 큰 물, 즉 임수를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규모 면에서 개수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많은 양의 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잔잔하고 고요하죠. 우리가 태풍이 불지 않는 한 바닷가 가면 굉장히 평화롭고 갈매기도 울고 바다도 잔잔하면은 굉장히 좀 보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탁 트인 어떤 그런 수평선을 딱 봤을 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태풍이 분다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잔잔했던 파도가 쓰나미가 일거나 너울이 일거나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지역을 갖다가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잔잔하다가도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큰 파괴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임수인 사람들이,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일간인 사람들이 되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되게 화를 내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참을성이라든가 인내심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표현 않고 말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라든가 이런 큰 물들은 그냥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물의 색깔은 어떻게 돼? 검정색깔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관장하는 색깔이 흑색, 그죠? 흑색을 관장하잖아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정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색깔을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수일관들이 왕하면은 자기 표현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한번 폭풍이 치고 쓰나미가 지진이 나게 되면 쓰나미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승질을 내면은 바로 인간관계 절단, 바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했을 때 그와 같은 요동치는 쓰나미라든가 너울이라든가 큰 파도 같은 것이 일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임수의 성질 중에서 충분한다라고 해서 충분지성이라고 그래요.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충자는 부딪힐 충자잖아요. 우리 사주에서도 지지충할 때 그런 충자거든.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릴 주자고 달릴 주, 여러 개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쓸고 내려가는 거고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댐 같은 거를 막아놨다가 댐이 폭파돼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면 그 고유했던 물이 한번 쓸고 내려가게 되면 진짜 엄청난 파괴력 한 웬만한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 80년대 초반 나이가 저 또래 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북한에서 저 금강산 댐을 막아가지고 그죠? 금강산 댐을 막아가지고 그 댐을 폭파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거의 수장된다, 거의 뭐 물바다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전통 때였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 물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니까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평화의 댐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제 혈세를 많이 걷어갔죠. 평화의 댐 건립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왕했을 때는 그와 같은 충분지성이라서 모든 것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걷었던 것이 옛날 평화의 댐이라고 하는 거죠. 평화의 댐이죠. 그래서 이때가 저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하여튼 뭐 돈 많이 걷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거짓이었다고 하는 게 이제 다 들통났죠. 하여튼 임수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양수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대수라고 하는 개념. 대수는 뭐 바다 강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임수는 어떻게 돼요? 왕했을 때는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무토라고 하는 칠살무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칠살무토. 자. 금강산 댐을 큰 물을 막아가지고 댐으로 막는 거죠. 댐으로 막는 것 자체가 그죠?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제방은 무토라는 거예요. 무토, 제방하는데 이거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고 큰 물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우리도 그걸 막아야 되니까 또 평화의 댐을 또 만들어져요. 그 댐도 어떻게 돼요? 무토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토로. 그래서 바닷가에서 방파제를 짓는다거나 강에 댐을 짓는다고 하는 거 명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물이 왕하면은 그렇게 충분한 요동치는 그런 성향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그러한 충분지성으로서 주변을 굉장히 파괴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칠살무토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뭐 신월도 그렇고요, 유월도 그렇고, 특히나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경우 요거 원령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죠. 수가.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에 해당이 되고 수가 굉장히 태왕한 그러한 원령이 됐죠. 그래서 매우 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무토가 임수를 제해 주는데 이때는 자월은 무토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병화는 조우도 할 수 있겠고 따뜻하게 그다음에 약한 무토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와 같은 거를 제자 약살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해자월이 아니더라도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쓸 때 칠살 무토를 쓸 때는 꼭 자월이 아니더라도 이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물이 왕하다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주가 어떻게 돼요?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무토를 쓸 때는 대개 수가 왕한 반면에
토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토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화는 조우까지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자가 아니라 지금은 6월이지만 지난번에 했던 신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월 같은 경우도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 굉장히 왕합니다. 왜냐하면 월령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생해주게 되고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또 장생에 되기 때문에 임수가 왕해지면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죠? 바로 충분한 그런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해 주어야 되는데, 무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도 반드시 병화 내지는 정화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토를 생주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약하니까. 그 다음에 금이 왕하기 때문에 용신의 기운을 설기 많이 시켜주잖아요. 화가 있게 되면은 이 화는 금도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조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용신은 당연히 무토가 용신이 되는 거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토를 생주해주는 한 가지 일, 금을 억제시켜주는 두 번째 일, 그 다음에 조우해주는 세 번째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병화 내지는 정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월등하게 공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임수에 대한 특징에 해당이 되겠고요. 오늘은 월령이 6월이기 때문에 이제 6월에 태어난 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6월이라고 하는 건 중추, 즉 가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죠. 신유술 서방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6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때, 이거는 지워야 되겠죠? 헷갈리니까. 6월이나 신월 에 태어나고, 때지는 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유술을 모두 갖추게 되면 신유술 서방, 즉 방합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나타내는 방향은 서쪽이면서 그죠? 신은 어떻게 돼요? 남서쪽에 가깝고, 요거는 남서쪽에 가까운 것이고요. 유는 정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북서쪽에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라고,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금이 용신인 경우에는 방향을 어떻게 됩니까? 남동쪽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용신 대신 희신이 되는 경우에는 정서 방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술이 나한테 용신 대신 희신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될 거고요. 요거는 꼭 명리에서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도 기문둔갑은 이제 지리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술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죠. 6월이 가장 금이 왕할 때에 해당이 되죠. 신월, 6월, 술월이 어떻게 돼요? 금이 임관지, 제왕지, 그 다음에 쇠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솔직히 말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한 서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왕한 쪽으로 놓고 보는 것이지만, 원래 진술, 충미, 월, 즉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토가 왕한 겁니다. 지는 토가 왕하지만 임묘진에 껴 있기 때문에 목 왕한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고요. 사오미는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사오는 순수하게 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미는 토가 왕한 열기가 있는 그런 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해자축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자월은 수가 왕한 것이지만 축월은 수기가 왕한 겨울에 해당되는 축토이기 때문에 토가 왕하지만 얼어져 있는 동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금왕절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신월과 6월은 약간은 좀 비교로 분석을 좀 해봐야 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6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지장간을 좀 봐야 돼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어떻게 됩니까?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은 격이라든가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6월은 오로지 본기인 신금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오묘유가 다 그렇습니다. 자는 이 자자가 아니죠. 자, 자월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임수와 개수가 있죠.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임수는 쓰지 않는 것이고, 바로 개수만 놓고 보기 때문에, 자수는 순수한 수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 해수가 맑은 물이고, 자수가 탁한 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수는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임수를 쓰지 않고 개수만 쓰게 되잖아요. 개수는 제가 식관을 설명할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생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지 맑고 깨끗한 물을 갖고 있는 것이 지지에 있는 자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요. 묘목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묘목. 오늘은 제가 한자를 많이 틀리네요. 그죠? 묘목 같은 경우에는 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갑목은 쓰지 않고 이 을목만 쓴다 그랬죠. 이것도 순수한 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묘, 유, 이는 어떻게 돼? 유는 순수한 금, 자는 순수한 수, 묘는 순수한 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볼 수는 있는데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병화는 쓰지 않아요. 초기는 다 좌우묘를 초기는 다 쓰지 않는다.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기토, 정화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이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가끔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이라고 하는 책을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주첩경에서 설명할 때는 이분은 화토동궁론을 취하지 않고 수토동궁론을 취해서 사주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론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르냐 하는 것은 이제 본인 각자의 어떤 학문적인 소신 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지만은, 명리에서는 수토동궁보다는 화토동궁을 취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만간 이석영 선생이 쓴 사주철경에서 제6권 명리 용어 해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러 해설.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준비를 한번 해볼까 좀 생각 중에 있어서 그걸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걸 또 이제 강의를 한번, 그 가지수도 되게 많아요. 190몇 가지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준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일단은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수토동궁 말고 화토동궁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더 좋다. 수토동궁은 뭐냐면 수하고 화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 화토동궁은 화하고 토하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 화생토하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자오묘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순수한 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불용입니다. 무토는 쓰지 않는다. 그래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신월은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죠. 토의 기운. 이거를 수토 동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신월의 무토가 장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토를 장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수토동기면 임수도 장생이고요, 무토도 장생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수토동궁이 아니라 화토동궁이 되게 되면은 인에서 무토가 장생으로 되겠죠. 이거는 지장간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는 불용이라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약간 탁기가 좀 섞여져 있는 것이고, 임수는 장생이고요, 경금은 제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왕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장생을 깔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 일간이 굉장히 세력이 크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임수의 본성인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
병화를 갖다가 아울러서 써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순수한 신금이죠. 신금은 견금과 같이 왕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거세게 몰아붙일 정도로, 쉬운 말로 막 소방호수에서 막 물이 뿜어져 나올 정도로 강하게 생하지는 않습니다. 조곤조곤 잘잘, 즉 은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나의 친엄마, 나의 정모가 나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유금 자체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수 자체가 원래 맑고 깨끗해야지만 물은 용도가 있겠죠. 물론 수라고 하는 것도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더 청징함, 즉 맑고 깨끗함을 더 좋아하지만, 임수도 어차피 수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즉 신월의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만은 6월 금이 가장 왕할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본기 자체가 신금이기 때문에 임수가 그 본연의 성질,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굳이 임수가 이렇게 싸나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토를 쓰는 것은 뭐 굳이 용도가 없겠죠. 오히려 물도 맑고 금도 맑은 어떤 맑고 깨끗함을 취해서 귀를 얻을 수도 있다.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고 하죠. 정 내지 수청 내지는 금수 쌍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백수청, 금이 하얗고 물도 맑을 청자잖아요. 맑고, 금수 쌍청은 뭐 금수가 모두 쌍으로서 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데 천불동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런 데 가면은 하얀 깨끗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가을 같은데 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여름이라든가 봄보다는 어떻게 돼, 물이 더 차가우면서도 시원하면서도 물이 좀 많이 맑아 보이죠. 하늘도 맑고 물도 맑죠. 그래서 금수가 모두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6월의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맑고 깨끗한, 즉 금백수청이라든가 금수쌍청함으로 인해서 임수가 귀를 얻는다. 그래서 신월 같은 데는 무토를 쓸 수 있겠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을 보면 안 되고요. 오히려 무기토를 보는 것보다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토가 들어올 때는 간목에서 토를 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숙사라는 그런 좀 한랭한 그런 기후를 갖는다고 했죠. 한량이라고 하죠. 한량. 차갑고 어떻게 돼요? 서늘하다라고 하는 그런 한량한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라고 하는 화가 좀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인수격에 식신생재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늘에 태양에 딱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그런 기후로 맞춰주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 내지는 강에 갔을 때 맑고 깨끗한 강물, 맑고 깨끗한 계곡물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거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거라든가 지지로 해수 같은 거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6월에 임수는 금백수청함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신금에 뿌리를 둔다거나 이건 걸록이죠. 해수에 임수가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시 본연의 임수의 사주 보는 격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신금 해수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임수가 왕해진다라고 했죠. 6월 같은 경우는 임수가 그렇게 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금백수창함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같은 6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자수, 신금, 해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임수 자체가 많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칙론적으로 돌아가서 무토 같은 것 칠살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국세로 가야 되겠고요.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가 옆에 있어서 보좌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세트 메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금왕절인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있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양수인 임수가 음금인 유금을 받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일가는 양, 인성은 음이기 때문에 저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가 6월이 되게 되면 아까 설명했지만 금백수청함을 희한다. 그래서 간목 같은 걸로 이 있게 되면 물이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병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식신생재 하기 때문에 숙이 유행이 돼서 임수가 맑고 깨끗해지게 되니까 그와 같은 국세를 갖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인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생재, 상관생재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상가지명, 상도지명이라고 해서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자영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설단생금이라고 해서 설단생금 뭐예요? 혀끝으로서 금을 발생한다. 혀끝 들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세가 좀 좋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석학, 대학자, 즉 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유명한 뭐 교수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고, 약간 좀 국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내지는 뭐 강사 이렇게 해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인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 사주의 격, 용신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바로 이런 사주 격, 그 다음에 용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바로 그 사람 성향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 어떤 직업이 이 사람한테 어울릴까, 그런 것도 다 격과 용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격용신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격용신을 봐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유추해낼지 내가 모른다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해보면 오히려 사주를 볼 때는 격과 용신을 좀 구분해서 엄밀히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 좀 더 사주를 분석하는 함에 있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수가 6월은 아까 설명한 거와 같고요. 일지로 오늘은 신금을 가지고 있죠. 신금. 그래서 임신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기 때문에 해수, 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수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백수청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의 생조를 받게 되겠고, 녹인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간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수는 임수 입장에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겁재죠. 근데 개수가 투철하면 임수한테 도움을 줄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6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 자체가 매우 한량하다 그랬잖아요. 차갑고 서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때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늘하고 한량한 그런 가을 날씨에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온이 툭 떨어지죠. 지금 2일, 3일 요때 비가 태풍이 좀 올라온다고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2일, 3일 이제 비가 태풍이 올라오는데, 비가 오고 나서의 기온하고 비 오기 전의 기후가, 비 오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지금이 낮에는 좀 올라가면 27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비가 오고 나서는 22도, 23도, 즉 5도 이상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운데 한량한데 좀 더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주 국세가 이렇게 한량하게 되면, 차갑게 되면 바로 수에 화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 국세는 원래 6월의 임수는 말했듯이 금백수청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신금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백수청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무토를 보고 임수를 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다. 근데 연간에 있는 기토 가지고는 개수는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왕수인 임수는 제방할 수 없겠고, 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수동류가 돼서 물과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물론 저것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기토는 정관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임수 자체를 용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토보다는 무토 칠살이 있어야지만 용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생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팔법관건에 팔법관건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천간은 형충합이 아니라 생극
제 화를 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본다라고 했어요.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는 것이고 청가는 생극재화를 놓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금생수한다, 지지는 금생수 이런 것이 아니라 합을 하느냐, 충을 하느냐, 형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금생수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신금하고 자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신자 반합 회국하죠. 이런 거를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자 반합 회국하게 되면 금도 원래 6월에 금이 왕하지만 자수가 금하고 합하게 되면 수도 같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금이 왕할 때 뿌리를 뒀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신금에도 뿌리를 두고 경금이 투출했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하죠. 이거는 금수가 모두 왕한 그런 사주국세에 해당이 되고 사주원국 자체에 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자, 이 왕수를 갖다가 기토 가지고 제방을 할 수 있느냐? 전혀 제방할 수 없겠죠. 금이 왕할 때 기토, 뿌리 없는 기토는 어떻게 돼요? 왕금에 설계되겠고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사수동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종격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인지 그거를 먼저 놓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6월에 신까지 있는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종인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종인격 대신 이걸 종왕격으로도 보죠. 종왕 같은 말입니다. 종하격, 즉 인성으로 종하는 것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성으로 종하지 않고 이 임수 자체가 신자가 수국하고 해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기타는 의미가 없겠고 그러면 이거는 금도 왕하지만 수도 왕해서 금이 수를 생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종왕격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그냥 전왕격으로서 이거는 바로 뭐예요? 윤하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왕격, 종인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종하는 겁니다. 금으로. 근데 금으로 종할 때 이렇게 수가 많게 되면 이거는 파격이에요. 종하는 오행이 굉장히 왕하면 왕할수록 좋은데 금으로 종했는데 수가 많게 되면은 금의 기운이 설기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한 거고요. 이걸 오히려 윤학격으로 보게 되면 수로 종해서 전체가 수로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 금이 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왕격, 즉 종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차라리 종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윤학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금수목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한 오행을 생하는 운, 종한 운이 왕해지는 운, 즉 수로 종했으니까 수운 내지는 수의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목운은 크게 나쁘진 않지만 이와 같은 때 화운이 온다든가 내지는 토운이 오게 되면은 금수, 왕수하고 화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토가 오게 되면 수로 종했는데 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국수하게 되니까 이때도 별로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인시를 한번 보죠. 임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임목이 있으면 인에는 어떻게 돼요?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은 무조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장간에 있는 걸 가지고 용신으로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지를 봤을 때는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요즘은 핸드폰 만세력에 보면 지장간이 다 써있죠. 이거 절대 그 써있는 걸 보면은 공부가 들지 않아요. 자, 임목에는 무토병화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팍팍팍 튀어나와야지만 사주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금수가 왕량을 하기 때문에 왕한수를 일단은 설기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중간목으로서 왕한수를 설기하고요. 그 다음에 인중병화를 가지고 조우하게 되면은 이 사주국세가 어떻게 돼요? 한습한 사주국세가 수생목, 목생화해서 식신생재하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어서 임목이 핵심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제가 지지는 형충회합을 본다 그랬죠. 바로 일지의 신금하고 시지의 임목하고 인신충이 되죠. 인신
상충이 되게 되면은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인목을 파하게 되고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인중에 있는 병화를 파극하게 되죠. 자, 6월에는 금이 너무도 왕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파극당하는 것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크게 파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중에 있는 간목 병화를 써야 되는데 인신상충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곡세가 아니고요. 일지에 있는 신금 자체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깨버렸기 때문에 요거 배우자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렇죠. 자,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하나만. 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만 더 보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진 반합 수국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진유합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좀 더 도와주는 것이고, 임수라든가 개수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코 뭐 좋은 그런 글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간목이 뿌리 들 수 있는 것은 진토에 뿌리를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뿌리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주 자체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화가 없기 때문에 조우하는 그러한 공력은 없지만은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왕수의 기운을 설기하는 설정이라고도 하고요. 설에서 수기 유행을 시켜준다. 이걸 갖다 설기 정영이라고도 합니다. 수기 유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간목 자체가 수의 기운을 설기하는데 재성인화, 병화라든가 정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식신생재하는 그러한 좀 조우까지 겸할 수가 있는데 원국 자체에 화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울로에서 목운이라든가 화운이 오게 되면 식신생재, 상관생재 할 수 있다. 특히 화운이 와야 되겠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있다 하더라도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요한 것은 간목으로서 그냥 왕한 기운을 설기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무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토가 투출을 해서, 자, 6월이지만 신금 해수가 있게 되면 금백수청은 일단은 물 건너간 것이고요. 임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데, 자, 무토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해중에 있는 무토, 신중에 있는 무토 제가 불용한다, 쓰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가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무토를 무시하고 뭐 금으로 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차라리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인데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울로에서 화토운으로 와서 이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생조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이 무토가 없었으면 차라리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오히려 굉장히 편고해지는 그런 사주로 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